멘탈맵이란 무엇인가? 이 장에서는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기 위해 멘탈 매핑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멘탈 매핑은 이해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려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도구입니다. 이는 많은 양의 정보를 구성하는 창의적이고 시각적인 방법입니다. 이 장에서는 멘탈 매핑이 사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학교, 직장 또는 개인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억력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멘탈 매핑이 완벽한 도구입니다. 멘탈 매핑이 중요한 이유 향상된 기억력과 이해력의 이점 활용. 멘탈 매핑이란 무엇입니까? 멘탈 매핑은 정보를 빠르게 구성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의적인 기술입니다. 멘탈 매핑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시험 공부, 사실 암기, 복잡한 주제 이해 등 모든 종류의 학습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위한 시각적 접근 방식으로 그래픽, 다이어그램 및 기타 유형의 시각 자료를 통합하여 강력한 멘탈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접근 방식은 어려운 주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고 그 사이의 연결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의 이점. 멘탈 매핑은 기억력, 이해력 및 이해력 향상을 포함하여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학습의 시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함으로써 복잡한 주제를 소화하기 쉬운 단위로 나눌 수 있어 자료를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을 더 쉽게 기억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멘탈적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념을 시각화하면 아이디어 간의 연결을 빠르게 설정하고 자료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관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멘탈 매핑.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멘탈 매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서도는 프로세스의 순차적 단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반면 개념 맵은 사실과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구성하는 보다 시각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마인드 맵은 복잡한 주제를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멘탈 매핑에 사용되는 기술. 멘탈 매핑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아이콘, 다이어그램, 사진과 같은 시각적 단서는 정보를 빠르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 비유와 약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는 것은 작업을 더 쉽게 관리하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 기술을 학습 루틴에 통합함으로써 기억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시험 공부나 사실 암기 시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전략을 활용하면 교실이나 직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멘탈이지도 전략 개발. 효과적인 멘탈 매핑 전략을 만드는 것은 기억과 회상에 관한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면 큰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현재 작업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멘탈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전략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귀하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멘탈 지도 유형을 결정하십시오. 순서도는 사실과 아이디어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관계를 순차적으로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 맵은 유사한 개념 간의 연결을 표시하는 반면 마인드 맵은 여러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복잡한 작업에 도움이 됩니다. 작업에 적합한 유형의 멘탈 지도를 선택하면 보다 명확한 방향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세요. 이를 통해 취해야 할 각 개별 단계를 식별하고 보다 관리하기 쉬운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마감일과 타임라인을 포함하세요. 작업을 더 작은 단계로 나누면 압도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단계는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각적 단서, 비유 및 두문자어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는 기억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며 사실과 아이디어를 더 빨리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추는 사실과 아이디어 사이에 보다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약어는 이러한 연결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연습하고 개인화하세요. 정기적으로 개념을 검토하고 필요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시각화, 상상력, 창의성과 같은 기억 기술을 전략에 통합하면 기억력을 강화하고 정보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멘탈 매핑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잠재력을 발휘하고 기억력과 회상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위해 공부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사실과 수치를 기억하려고 할 때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면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유형의 멘탈 맵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효과적인 기술을 식별하고 멘탈 매핑 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연습하고 개인화하십시오. 시각적 단서 만들기. 시각적 단서는 강력한 기억력 보조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만드는 만큼만 유용합니다. 시각적 자료는 사물을 더 빠르고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성공의 열쇠는 효과적이고 기억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픽, 색상, 모양, 심지어 사진까지 사용하면 개념과 아이디어의 핵심 사항과 세부 사항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단서는 여러 아이디어나 개념이 포함된 복잡한 주제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요소를 만들 때는 상징성을 통합하고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콘, 다이어그램, 사진을 시각적 단서로 사용하는 것은 정보를 기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므로 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 아이콘을 사용하여 책이나 문학과 관련된 개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어그램과 사진은 회상을 돕기 위해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사용하는 시각 자료가 기억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주얼이 컨셉과 관련이 없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컨셉에 대해 여러 시각적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 전략은 복잡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암기할 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적 신호가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 실제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모든 핵심 사항과 세부 사항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픽, 다이어그램, 사진을 시각화하는 연습을 하세요. 효과적인 시각적 단서를 만드는 것은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복잡한 주제에 대한 기억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상징주의를 통합하고 관련 시각 자료를 사용하고 동일한 개념에 대해 여러 시각 자료를 만들고 시각 자료로 연습함으로써 시각적 단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멘탈 매핑 전략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추와 약어 활용. 유추와 약어는 정보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억 매핑 방법입니다. 유추는 두 가지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것이며 약어는 문구나 이름에 있는 각 단어의 첫 글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두 도구 모두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효과적인 멘탈 경로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비유. 유추는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하나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함으로써 개념을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벤트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대하다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싶다면 광활한 호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넓은 푸른 물과 같다와 같은 비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호수를 광활한 푸른 물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광대하다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비유를 만들려면 비교가 생생하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유를 상상할 때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이 남을 수 있도록 감각적인 세부사항을 포함하세요. 비유 자체에 기억하려는 개념의 키워드를 포함시켜 쉽게 상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줄임말. 약어는 단어나 개념 목록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문에 포함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사용하여 단어를 생성하면 구문 전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행성의 순서를 기억하고 싶다면 MVEMJSUN이라는 약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약어는 행성의 순서를 기억하는 쉽고 기억에 남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약어를 만들 때 기억하기 쉽고 기억하려는 개념과 관련된 단어를 선택하세요. 또한 마음속에 쏙쏙 들어올 기억에 남는 문구를 만드세요. 독특할수록 좋습니다.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문구 자체에 키워드를 포함시키세요. 메모리 매핑의 비유와 약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에 대한 멘탈적 회상과 이해를 연습하고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념들 사이에 생생한 연관성을 생성함으로써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경로를 마음속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성 있고 의미 있는 비유와 두문자어를 만들고 문구 자체에 핵심 단어를 포함시키세요. 연습을 통해 멘탈 매핑을 쉽게 만들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기. 큰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멘탈 매핑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을 유지하고 작업의 최종 목표를 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보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시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배워야 할 핵심 사항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보다 관리하기 쉬운 덩어리로 나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집중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는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충족해야 하는 단계와 목표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마감일 설정, 핵심 사항 식별을 위한 계획 작성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전략은 배워야 할 핵심 사항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부 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핵심 사항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충족해야 할 핵심 사항과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면 이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의 목표와 전반적인 목표를 더 쉽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집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동기부여와 이해에 도움이 되므로 목표를 계속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실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작은 부분으로 나눈 후에는 달성해야 하는 더 작은 목표에 집중할 수 있으므로 성공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큰 작업을 더 작은 세그먼트로 나누면 현재 작업에 더 쉽게 집중하고 이해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작성, 기한 설정, 핵심 사항. 결론과 같은 전략을 활용하면 작업을 보다 관리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집중력, 세부 사항의 주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을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멘탈 매핑 전략을 통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 건립.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것은 정보를 기억하는 효과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이란 집이나 동네 등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이나 공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멘탈 구조이다. 이 구조를 사용하면 정보를 더 쉽게 저장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이란? 메모리 궁전은 기억을 익숙한 구조나 환경으로 정리하는 멘탈적 도구입니다. 이는 쉽게 탐색할 수 있는 물리적 위치에 대한 멘탈적 지도를 생성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 멘탈적 지도나 궁전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이라는 개념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 만들기의 이점. 메모리 궁전을 만들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보의 보존 및 회상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보를 친숙한 구조로 주의 깊게 구성하면 필요할 때 정보를 쉽게 기억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논리적 구조로 구성하면 필요할 때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 건축을 위한 팁. 메모리 궁전을 만들 때 개인적이고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할 때 정보를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궁전에 생생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강력한 멘탈적 연관성을 형성하고 정보를 더 쉽게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유형의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지 고려한 다음 궁전에서 이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메모리 궁전 각 방에 포함할 내용. 메모리 궁전을 지을 때 각 방에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저장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귀하에게 적합한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짜나 사실 등의 사실 정보를 한 공간에 저장하고 이야기와 이미지를 다른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호나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정보를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장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메모리 궁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을 개인적이고 친숙하게 만들고 생생한 이미지와 이야기를 추가하고 어떤 정보를 저장하고 싶은지 고려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도움이 될 메모리 궁전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 만들기.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것은 기억력을 높이고 개념과 사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메모리 궁전 또는 위치 방법은 고대부터 학자, 역사가, 기억 챔피언 모두가 사용했던 고대 기술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집이나 공원과 같은 친숙한 공간에 대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들고 아이디어와 사실을 이 공간 내의 다양한 위치와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 공간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각 위치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아이디어는
자신에게 익숙한 여백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집, 대학 기숙사 또는 잘 아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의 궁전을 만들 때는 벽의 색상, 가구, 각 방에 있는 물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리 궁전이 최대한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느껴지도록 감각적 세부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의 메모리 궁전이 있습니다. 시각적 메모리 궁전에는 궁전방의 생생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숫자 메모리 궁전에는 궁전의 방의 숫자를 할당하고 기억하려는 사실과의 연관성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향기 메모리 궁전은 각 방의 향기를 연결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모리 궁전을 개발했다면 이제 그것을 사용하여 기억하고 싶은 아이디어와 사실을 포착할 차례입니다. 메모리 궁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시각화를 사용하여 궁전의 방을 통과하는 경로를 만드세요. 방의 순서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련의 랜드마크나 특정 경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과 관련된 정보를 기억할 준비가 되면 방과 관련된 생생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멘탈적 유발 요인을 사용하여 해당 위치와 관련된 사실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기억을 유발하십시오. 예를 들어 메모리 궁전 거실과 우정이라는 개념을 연관시켰다면 그 생각을 회상하기 위해 거실에서 벌어지는 친근한 대화를 상상해 보세요. 메모리 궁전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연습하세요. 자주 방문하여 각 방과 관련된 사실과 아이디어를 검토하십시오. 관련 정보를 회상하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메모리 궁전의 각 방을 연습하세요. 정기적으로 연습하면 정보를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궁전을 만드는 것은 암기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에 설명된 팁과 전략을 사용하여 이 기술을 시작하고 멘탈 매핑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키기. 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키는 것은 정보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속 가상 공간의 다양한 위치나 방의 사람이나 이야기를 할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정보의 기억력과 보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디어와 사실을 위치와 연관시킬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위치와 이야기가 기억해야 할 정보와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입니다. 사람과 이야기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시각화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의 기억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생생한 스토리나 장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을 더욱 기억에 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과학자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와 장비를 가지고 실험실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요할 때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마음속에 명확한 멘탈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율과 기타 니모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나 사실과의 연관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억에 남는 문구나 운율을 만들면 나중에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대륙을 기억하려고 한다면 7대륙을 모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율이나 문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정기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와 사실과 관련된 장소와 이야기를 검토하세요. 이렇게 하면 정보를 유지하고 빠르고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